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경호행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호 인력 모집 및 채용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시면은 경비업체나 경호업체에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하는 채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채용할 건지를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력 과정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채용 모집 과정이 있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1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비업체, 경호업체를 만드셨을 때 앞으로 내가 뽑고 싶은 직원을 어떤 식으로 뽑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인력 모집 요건을 보면은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떠한 자격을 가진 친구들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채용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리고 채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경정으로 할지 아니면 서류 전형만으로 할지, 그리고 면접이 포함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수시 채용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정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 정시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도 다르고 또 필요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인원을 뽑는다면 1년에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이 인원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현장 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종목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그 틀에 맞춰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적은 인원을 뽑는 곳에서는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20여 명 뽑는데 그 채용 과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기업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건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집 공고 및 광고인데 광고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인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이 모집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광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아시겠지만은 광고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TV 광고 1분만 해도 몇억 대가 되고, 신문 광고 3단짜리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광고 효과는 크지만 그 비용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갈등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응시자들을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상은 직접 방문 접수를 권장을 하는데 지역이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편 접수,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호 인력 모집 과정을 보면 인력 모집 요건이 확정이 되는데 이때 경비업법상의 제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경비업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은 경비업상에 보면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것 같아, 태호?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직장은 그렇지 않은데? 모르겠어? 반열이는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다른 직장은 범죄 조회를 안 하는데 이 경비업체, 경호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 조회를 왜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부담 갖지 말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경호원 하는 사람이 전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경호업체나 경비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한테 취업을 지원을 할 때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다른 직종은 없는데 왜 여기는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점이 있느냐? 범죄로부터 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얘기 들어봤죠? 네. 왜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고양이한테 야, 너 이거 생선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네가 좀 맡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 고양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지킬까요? 아니면 자기가 먹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이 경비 업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자의 재산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범죄에 연루가 됐다 하면 일단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집 공고는 자체 홈페이지나 전문 구인 구직 사이트 그리고 지역 광고지 이렇게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 사실은. 그런데 일반 적은 업체에서 그 광고비를 들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열이가 지금 우리 사원이다. 백승문화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2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반열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열아, 너 후배들 있잖아. 후배들 중에 똘똘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 좀 데리고 와. 그게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추천받고 또 아니면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해당 학과 해당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내가 수업을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취업 지원관이라는 거 있어요. 나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지도교수로서 취업을 책임져야 되고 또 2학년들의 취업을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취업 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취업 지원관실로 찾아가서 취업 지원관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을지 상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취업 지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이 저를 찾아온 거는 처음이래. 본인이 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임 교원께서 본인을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겠는지 그걸 물어보신 교수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본인을 찾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용 과정을 보면은 이 형식에 따른 종류가 있고 측정 대상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 형식에 따른 것은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 근데 서류 심사는 뭐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력서, 본인의 이력서,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취업 지원서, 그 다음에 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죠. 보통 필기시험이 있는 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일정 그 형식에 의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그 필기시험에 또 떨어진 사람은 빼고 나머지를 실기시험을 또 보고 필요한 그 직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기시험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그러니까 최소 만약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보통 면접은 2배나 3배.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끊어주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그 면접의 2배. 뭐 60명이 된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더 그거의 2배. 서류심사는 그거의 2배 해가지고 갈수록 인원이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 최종은 10명의 TO가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식에 따른 종류고 측정 대상에 따른 종류는 적성검사. 이 인원이 홍길동이라는 인원이 우리 회사의 적성에 맞는지 우리 경호 업무에 이 인원의 성격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적성 검사를 하는 거고 지능 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Q 테스트인데 보통 IQ는 그렇게 높거나 너무 낮지 않으면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검사,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적이라는 것은 이제 경력 사원을 뽑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했고 어떤 직종에 몇 년을 있었고 회사를 몇 번 옮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업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 적성 검사는 마찬가지로 신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 업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